tutorial. 예, 이번에는 믹싱 과정에서 EQ를 다룰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러니까 실수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공통적으로 자주 범하는 실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거는 아이소토프에서 이제 아티클로 온 그 블로그에서 제가 읽은 건데, 거기서 제가 공감하는 내용만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자, 그 아티클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모든 트랙의 하이 부스트. 그러니까 모든 악기에 하이를 부스트 시키지 말라, 이런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상당히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그 특정 음악을 들어보면은 되게 밝고 소리도 짱짱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악기의 하이를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어떤 악기는 이렇게 올리고 드럼은 이렇게 올리고 뭐, 요거는 진짜 상당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자제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악기의 하이를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일단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랙이 10개면은 거기서 중요한 악기 한두 개만 하이로 올리면은 그 음악 전체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어떤 악기의 하이를 부스트 시킬까? 그거를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 올리지 말고요. 그리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하고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하고 내 음악하고 비교하면은 내 음악은 되게 먹먹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하이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그 레퍼런스 트랙을 볼륨을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내 음악하고 그 레퍼런스 트랙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제 담고 싶은 그 트랙에 볼륨을 줄여서 비슷한 볼륨으로 맞추면은 이게 하이가 그렇게 센 게 아니란 거를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라우드니스 때문에 하이가 더 부각이 돼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음악이 밝다, 되게 밝게 믹싱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를 남발하는 건 뭐냐면, 요것도 저는 거의 전설 수준인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어떤 유명한 튜토리얼 만드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강좌에서 EQ 강좌를 하면서 드럼 킥하고 베이스 빼고는 100Hz 이하로 다 날려버려라. 왜냐면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100Hz 이하로 다 날려버려라. 요런 내용을 강좌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걸.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하이패스를 모든 악기에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 100Hz 이하는 킥하고 베이스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요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악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일 낮은 음이 여기에요. 제일 낮은 음이 여기여서 이 아래로는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요. 요게 이제 전설처럼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악기를 이렇게 다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다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이 어떤 악기는 이 아래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이 아래가 믹싱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브 프리퀀시가 발생을 하죠.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일 때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어요. 최대한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을 때 요거를 하이패스를 거는 거지, 그냥 모든 악기 킥하고 베이스 빼고는 다 건다, 요게 아니에요. 요거를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되고요. 정 걸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아티클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레조넌스를 좀 살려주라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에 Q를 살짝 올리면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를 걸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부스트를 시켜주는 레조넌스를 부스트를 시켜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컷을 했으면은 무조건 레조넌스를 이렇게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 너무 깎으면은 바디가 사라지기 때문에 바디를 조금 이 깎이는 부분에서 바디를 조금 살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겁나 횡설수설이구만.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EQ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이 아니고 믹싱에서 EQ 작업을 할 때 솔로로 두고 작업하는 거를 좀 줄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제 경험상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디를 깎거나 아니면 하이를 부스트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EQ 작업이 필요한 악기를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이제 솔로로 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깎아도 소리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아니면은 요만큼만 부스트 시켜도 소리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 솔로를 끄고서 들어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로 해놓고 여기를 요만큼 부스트 시켰어. 그랬더니 되게 밝어. 되게 밝어가 아니고 너무 밝어. 이거의 차이를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너무 밝어. 그러니까 솔로로 듣고서 작업을 할 때 이만큼 부스트 시켰더니 너무 밝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른 악기들하고 같이 들어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이상 안 올라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상해. 이 악기 EQ 이상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거는 초보들한테 그 관련된 내용인데 EQ가 이상한 것 같아. 더 좋은 EQ가 필요해 이러면서 비싼 EQ를 찾아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다른 악기와 조화된 상태에서 EQ를 부스트 시킬 때 여기가 아니고 여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디를 깎을 때 여기가 아니고 여기일 수가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하고 조화가 됐을 때 EQ 작업을 하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업을 좀 자주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은 요런 상황은 상당히 많이 겪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이거는 EQ 작업에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믹싱 자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믹싱을 할 때 너무 오래 앉아서 하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EQ 작업을 하면은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이것도 좀 쉬면서 한 10분, 15분 정도만 쉬면 돼요. 10분, 15분 후에 와서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레조넌스를 깎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한 루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겪어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한 루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네어가 있는데 이런 샘플의 스네어가 있어요. 지금 예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발생하는 예제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링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조넌스가 울려가지고 띵, 띵, 띵 뭐 이런 식으로 울릴 때가 있어요. 특정 악기가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EQ를 뭐야 이게 아니구나. EQ를 이렇게 깎아서 그 울리는 소리를 잡아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잡아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what the hell? 여기서 또 울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겪어본 거예요. 이거 실제로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깎았더니 여기서 또 떠올려. 뭐지 이게?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요거에 관한 내용인데 그 아티클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 2개 이상 깎았으면은 이렇게 2개 이상 깎았는데도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손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채널을 작업을 하다가 와서 들어봤을 때 그 소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건들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환청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이 프리퀀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링이 울리는 게 띵띵띵 하고 울리는 게 환청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2개나 잡았는데도 계속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쉬세요. 그러니까 계속 잡으려고 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더러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2개에서 끝내고 잠깐 쉬었다 와서 들어봤을 때도 그 링이 울리는 게 그래도 존재를 한다. 이것도 솔로로 들을 때가 아니에요. 다른 악기하고 같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링이 계속 튀어나온다 앞으로. 사람이 한번 그 부분을 들으면 그 프리퀀시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들린다 하면은 하나 더 추가. 그리고 또 쉬었다 와서 그래도 들린다 하면은 하나 더 추가. 대부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쉬었다 왔는데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EQ를 수입해서 내가 그 잘못된 너무 튀는 프리퀀시나 뭐 그런 거를 찾는 작업을 있어요. 요거는 저도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 아티클에서는 이제 믹싱 엔지니어가 꾸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믹싱 엔지니어가 꾸민 사람은 요 수입하는 거를 좀 자제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이를 올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하이를 올리고 싶은데 어디가 제일 적당한 하이일까? 이런 식으로 찾는 작업이 있는데 요거를 자제를 하고 그냥 귀로 듣고 EQ를 찍는 거예요. 찍고 여기가 아니네? 그러면은 여긴가? 여기가 아니네? 여긴가?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프리퀀시를 찍어서 찾는 연습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믹싱 엔지니어가 꿈이다. 그러면은 이런 연습을 하면은 좋죠. 예. 근데 저같이 그냥 시간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요. 여기가 좋아 보이네요. 그냥 이렇게 찾아요. 되게 그냥 좀 게으른 건데, 예. 저는 게으르게 하지만 만약에 믹싱 엔지니어가 꿈이다 그러면은 이 악기마다 어떤 프리퀀시가 어떤 소리가 나고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가 좀 센 것 같아. 그래서 딱 그래 여기였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되게끔 연습을 해두면은 나중에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네요. 이렇게 몇 가지 EQ 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실수들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되게 간단하고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라는 거는 좋은 내용이라는 건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어도 좋은 내용이란 게 아니고 이거는 되게 여러 군데에서 떠오르는 그런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EQ 할 때 조심해라 뭐 그런 강좌에서도 나오고 방금 제가 요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봤던 아티클에서도 나오고 어디 뭐 엔지니어 블로그에서 나오고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강좌로 하나 만들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딱히 뭐 저희가 여태까지 작업을 어떻게 했나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뭐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들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다음에 할 때는 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음악을 만들 때 무슨 짓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로우 컷을 이렇게 하든 모든 악기 이렇게 깎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누가 이걸 보고서 지적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쵸? 정답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습관들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EQ 작업할 때 실수에 들어가는 몇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은 '아 요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악기 몇 개는 끄고 뭐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감사합니다.